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최고급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파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단 한순간의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 12층,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는 VIP 라운지였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커피와 샴페인이 흐르는 그곳은 오직 특별한 고객들만을 위한 공간이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기 봐요, 저 할머니 누구지? 창가 쪽 푹신한 소파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누빔 가디건에 10년은 넘어 보이는 단화, 손에는 해진 손수건 하나. 머리는 단정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윤금예라는 이 75세 노파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들이 슬그머니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왜 저기 있는 거예요? 예약도 없는데. 노숙자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냄새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윤금예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또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VIP룸 매니저인 박지수가 마침내 다가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함을 가장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스며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예약된 고객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윤금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지수를 바라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쳐다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을 뿐이에요. 이런 반응에 박지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실례지만 예약이 없으시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자 박지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죠. 감정적인 모욕감이 쌓여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걸까? 정말 노숙자인가? 아니면 치매라도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번져갔습니다. 그때 주변의 VIP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명품백을 옆으로 슬쩍 옮기고 눈살을 찌푸리며 시선을 회피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말했죠.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윤금예는 그저 침묵을 지키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박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VIP 고객들의 불만 섞인 시선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경비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팀장님, 12층 VIP 라운지로 와주실래요? 조용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신입사원인 김서윤이 박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내보내야 하나요? 좀 불쌍해 보이는데. 박지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VIP 라운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서윤 씨도 알잖아. 우리 백화점 이미지가 걸린 문제야. 경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직원이 슬그머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이 아니었죠.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노파 옆을 지나쳤고 커피가 넘쳐 노파의 낡은 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몇몇 직원들이 숨죽여 웃음을 참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금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묻은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마치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닌 듯한 태도였죠. 김서윤은 이 광경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지만 선배들 앞에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도대체 누구 기다린다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예약도 없는데. 혹시 정신이 좀 어떤 건 아닐까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 사이 윤금예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있는 듯 했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결코 정신이 혼미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경비가 도착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몇몇 임원급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분주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죠. 회장님이 VIP룸 쪽으로 오신다고요?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부장급 직원이 급히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방금 전화 왔는데 VIP룸에 회장님 모친이 와 계시다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윤금내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설마 저 노파가. 순간 백화점 전체가 정적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창백해진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들이 지금까지 노숙자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노파가 설마 백화점 회장의 어머니였단 말인가요? 백화점 본부장인 이정원이 숨을 헐떡이며 VIP룸으로 뛰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늘 냉정하고 권위적인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죠. 그는 윤금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님, 이렇게 계실 줄 몰랐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이정원의 말에 VIP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동공이 지진을 일으킨 듯 떨리는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노숙자 취급하며 커피를 쏟았던 그 노파가 백화점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회장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정원은 손을 들어 거의 경례하다시피 하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저희 백화점 회장님의 어머님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모두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속도로 말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빠르게 재생되고 있었을 겁니다. 커피를 일부러 쏟았던 직원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어쩌면 인생이 이 순간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박지수는 무릎이 떨려왔습니다. 그녀가 노파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폭탄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윤금례는 그저 조용히 괜찮아요라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미소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말이죠.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김서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선배들처럼 노파를 적극적으로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도운 것도 아니었죠. 그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VIP 고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불쾌한 시선을 보내던 그들조차 이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한순간에 태도가 바뀐 거죠. 이정원은 진땀을 흘리며 윤금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신 것은 없으셨습니까? 무엄한 직원들이 실례라도 했습니까? 윤금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백소영 회장이 급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에 권위가 느껴지는 정장 차림, 그리고 묵직한 걸음걸이까지. 백소영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를 찾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고 윤금내를 발견하자마자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백소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딸일 뿐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편하셨죠? 제가 먼저 왔어야 했는데. 윤금내는 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괜찮다. 여긴 아주 잘 돌아가더구나. 사람 속까지 다 보여서. 그 말을 들은 백소영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었죠. 백소영은 천천히 일어서서 주변 직원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그 시선에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감히 변명하려 했지만 백소영의 손짓 하나에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VIP룸은 이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모든 긴장감이 폭발 직전의 상태로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죠. 직원들은 이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어쩌면 해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회장님,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매니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에는 진정성보다는 두려움이 더 묻어났어요. 자신의 직위와 경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죠. 이런 옷 입고 다니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평소라면 VIP 고객으로 모셨을 텐데. 박지수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마치 당신이 제대로 차려입고 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윤금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노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당신들 본색이 보이니까.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윤금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난 항상 이렇게 다닌다. 30년 전 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입던 옷이야.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보여. 누가 진심이고 누가 위선자인지. 직원들 사이에서 숨죽인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금예가 한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 모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곳에 왔고 그들의 태도를 시험한 것이었죠. 백소영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의 이런 습관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시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녀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백화점의 모토가 뭐죠?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그 가치를 완전히 저버렸어요. 이정원 본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고 VIP 라운지 운영 지침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백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인성의 문제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매뉴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윤금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팔을 잡고 말했어요. 가자, 소영아. 오늘은 충분히 봤다. 백소영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께 무례했는데. 윤금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봤으니 그걸로 충분해. 사람은 힘 앞에서 쉽게 변하는 법이야. 그녀의 말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났을 그녀의 눈에는 오늘 벌어진 일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김서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입사원인 그는 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모든 직원들이 묵묵히 윤금래와 백소영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 용기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쫓아내려 했던 그 노파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금래와 백소영이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윤금래의 시선이 잠시 김서윤에게 머물렀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너는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VIP 라운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의 여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후 VIP 라운지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은 채로 있었죠. 이정원 본부장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본사 보고에 올라갑니다. 관련자 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곧 징계를 의미했고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본부장님, 박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회장님 어머님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박 매니저? 노숙자처럼 보이는 고객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박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방금 한 말은 사실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친절해도 된다는 이중 잣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김서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방관이고 어쩌면 동조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커피를 일부러 쏟았던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친 행동이었음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때 백소영 회장의 비서가 VIP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정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회장님께서 1시간 후에 전체 임원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실 거라고 하세요. 이정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임원회의는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되는 것이었고 오늘 사건이 회사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원이 비서를 보내고 나서 직원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각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어차피 CCTV가 다 찍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백소영은 전용 리무진 안에서 어머니 윤금래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직원들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윤금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의미가 없었을 거야. 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니까. 백소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이해했지만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이런 시험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람들을 시험하시죠. 백소영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윤금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은 내가 가진 것에 따라 다르게 대해. 돈, 권력, 지위.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너를 쉽게 무시하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그 모든 것을 겪어봤기 때문이야. 백소영은 어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며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어머니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그 교훈을 딸에게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백소영이 물었습니다. 윤금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지켜보자. 사람은 위기 후에 진짜 변하기도 하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12층 VIP 라운지는 평소와 같이 고요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사이동이 있었고 박지수는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으며 커피를 쏟았던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입사원이었던 김서윤이 임시 매니저 대행을 맡게 되었죠. 서윤 씨, 정말 축하해요. 대행이지만 매니저라니. 한 동료가 김서윤에게 말했습니다. 김서윤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부족한데 열심히 배워가며 하려고요.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이정원 본부장이 VIP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특별 지시가 있습니다. VIP룸 전체 점검을 하라는 위에서 온 지시예요. 꼼꼼히 체크하세요. 김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원이 떠나고 김서윤은 직원들을 모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VIP룸 전체 점검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특별한 손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요.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 맡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로 모두가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책임감도 강해졌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윤금래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낡은 누빔 코트에 오래된 단화를 신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서윤이 빠르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안한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금례는 김서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알아본 다른 직원들도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번에는 수군거림도 경멸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다들 진심으로 공손했죠. 김서윤은 윤금례를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차나 커피 혹은 다른 음료라도? 윤금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있을까? 네, 곧 준비해 오겠습니다. 김서윤은 직접 보리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요. 윤금례는 차를 받아들며 김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 김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날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고 백소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윤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이번엔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더구나. 백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김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 씨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주셔서요. 김서윤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회장님. 윤금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화점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작은 파동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지켜보고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은 백화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이 완전히 개정되었고 모든 직원들은 외모나 복장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교육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서윤은 정식으로 VIP 라운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모토를 실천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태도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후 4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VIP 라운지의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윤금례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죠. 직원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서윤이 직접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노인은 김서윤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물론이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서윤은 노인을 창가 쪽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손하게 대했고 누구도 수군거리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외모가 아닌 사람 자체를 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속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백화점 건너편 카페에서는 윤금례가 창문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백소영이 앉아 있었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바뀌었죠? 백소영이 물었습니다. 윤금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바뀌었어. 그 김서윤이라는 친구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백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윤 씨는 그날 이후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윤금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있어. 백소영은 어머니의 말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처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노인에게 차가 제공되었고 모든 직원들이 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저 한 명의 소중한 고객으로 대했죠. 노인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윤 여사,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변할 수 있군. 그는 윤금례의 오랜 친구였고 그녀의 부탁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카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금래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백소영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다. 우리 백화점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어. 백소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왜 그런 시험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던 것이죠. 창밖으로 내리는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윤금래의 미소는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을 받는다. 윤금래의 마지막 말은 마치 인생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앞으로도 백화점 VIP 라운지의 정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외면만 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자제해야겠어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은빛 사랑방을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은빛 사랑방에서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는 명희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